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20세기 철학계의 두 거장이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바로 이 질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는데요. 한 명은 우리 내면을, 다른 한 명은 우리의 행동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세계의 철학 대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신이나 절대적인 도덕 같은 낡은 이정표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 때 두 철학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 내면의 길을 깊숙이 파고들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갈림길에 주목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링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두 거장의 윤리 대결 그 1라운드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하이데거는 어떤 자동차를 모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 스타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사르트르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다른 모든 사람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그 결과에 주목했던 거죠. 존재의 스타일이냐 아니면 선택의 결과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자, 먼저 첫 코너 하이데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답게 사는 법, 과연 뭘까요? 하이데거는요, 기존의 그 두꺼운 윤리 교과서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무엇이 착한 일인가 같은 질문은 이제 그만, 틀렸다고 딱 잘라 말하죠. 그 대신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바로 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한다고 선언한 거죠. 와, 이거 정말 당시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하이데거의 필살기, 그게 바로 본래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유행 따라 그렇게 휩쓸려 사는 자동 모드를 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끄냐고요?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방법은 좀 충격적이에요. 바로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본래성을 찾아가는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모습이죠. 익명의 군중 속에 그냥 파묻혀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상태. 그러다 2단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서늘한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남의 길이 아니라 오직 나만의 가능성을 향해서 온몸으로 뛰어드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하이데거 철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이데거한테는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던 예술가가 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것마저도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딱 하나, 그 선택을 죽음을 앞둔 유일한 존재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했느냐, 바로 그 방식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링 반대편을 한번 보시죠. 홍코너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 아주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릴 인물이죠. 바로 장폴 사르트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요, 하이데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사르트르의 철학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바로 이 한 문장이 20세기 사상계 전체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종이칼처럼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런 설명서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툭 하고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고요. 결국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재료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책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르트르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바로 100%. 단 1%의 예외도 변명도 허용되지 않아요. 나의 자유가 절대적인 만큼 그 책임 역시 온전히 전부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책임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 사르트르는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사실상 온 인류를 향해서 이봐! 인간이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이 인류 전체의 모범 답안에 써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를 짓누르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말이에요.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사르트르가 하이데거 철학의 가장 아픈 곳, 그 급소를 향해서 결정타를 날릴 시간입니다. 기억나시죠? 앞서 하이데거는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르트르는 바로 이 지점에 하이데거 철학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다고 본 겁니다. 사르트르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건 윤리로부터의 도피에 불과하다. 둘째, 당신이 말하는 그 본래성이라는 건 속이 텅 비어서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셋째, 당신의 철학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 즉 타자가 빠져 있다. 자, 이제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하이데거의 철학은요, 마치 저기 무너진 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자기 내면의 세계에만 고립되어 있을 뿐 다리 건너편 현실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가닿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행동의 결과와 책임을 전부 외면한 채 자기만의 세계로 도망치는 철학이라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 하이데거 철학의 급소를 제대로 찌릅니다. 만약 선택의 방식만 중요하다면요, 아주 확고한 결단으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진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말이 되냐는 거죠. 사르트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성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텅 비어있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지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판, 바로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이데거에게 타인은 그저 나를 방해하는 익명의 군중,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야 할 대상에 가까워요.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타인은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아주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이 타인에 대한 윤리가 하이데거 철학에는 통째로 빠져 있다. 이게 사르트르의 최종적인 비판인 거죠. 자, 이렇게 두 거장의 치열했던 공방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판정의 시간인데요. 그런데 판정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두 철학을 요약하면 결국 이 두 갈림길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 하이데거는 한쪽 길을 가리키면서 말하죠. 고요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존재의 방식을 찾으라고요. 반면 사르트르는 다른 쪽 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라고요. 사실 이 거대한 철학적 논쟁은요, 그냥 오래된 책 속에 박물관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지 하는 책임감,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내 안의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싸움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다른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하이데거의 개인적 진정성인가요? 아니면 나의 작은 선택 하나가 곧 세상 전체의 모습이 된다는 사르트르의 사회적 책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 그것이야말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철학이 될 겁니다. 예,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잘 들어봤네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라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실존주의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 존재를 보는 관점이 이 주관적인 경험, 주체성이라는 개인 내면에 드러나는 의식 속에 드러나는 그 주관적인 경험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 존재를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드러나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에서부터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죠. 이 두 사람이 그런 존재론적인 관점, 진리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 공유된 관점이 있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결론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존재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
대해서부터 조금씩 또 금방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르트르에게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 그 사건 그 자체,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르트르는 존재자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자유, 그것이 진리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근원이다라고 생각한. 그러고 났더니 인간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또 인간의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처음에 시작한 그 시작점이 굉장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둘 사이의 의견의 차, 관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핵심에 노트북 LM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보자면 하이데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컨시스턴트한, 즉 자신의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형태의 철학을 하려고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것은 그 주체적으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존재의 핵심이었고 진리의 핵심이었고 인간의 핵심이었듯이 그런 인간의 좋은 삶 역시 그런 진정성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르트르는 조금 생각을 바꾸었죠. 즉 인간은 자기에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즉 자기가 선택하는 자유가 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도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워낙 그런 생각들을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르트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꾸어낸, 즉 스스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바꾸어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말, 어떤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상과 벌 또는 비난과 칭찬의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사르트르는 그것이 중요하다. 책임감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일관성은 떨어지는, 말하자면은 인간 자체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라면 어떤 선택이건 그것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지 않나, 제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사르트르는 그런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렸던 하이데거를 비난을 했죠. 그렇게 되면 하이데거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말하자면은 타자라는 내 진정성 있는 주체적인 삶 속에 타자의 설 자리가 없는, 타자가 결여된 윤리 자체가 결여된 그런 삶이다. 따라서 이제 본래성이라는 거, 나름대로의 본래적인 삶, 진정성 있는 삶, 이런 것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글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드네요. 올바른 비난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올바른 비난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네요.